최순실이 장시호를 맹 비난하면서 나왔는데 박근혜 최순실 진짜 관계에 대해서도 뭐 특검 얘기도 들어보면 하여튼 묘해요. 예. 먼저 장시호가 집안을 팔아먹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최순실하고 그럼 집안 팔아먹었다 소리는 장시호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속내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예? 특검에서 장시호의 증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자 최순실이 말합니다. 예. 장시호의 말의 반은 거짓말이다. 특검에 협조하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완전히 집안을 팔아먹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검찰에서는 너무 많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괴물이 됐다. 네. 그리고 특검 딸을 영혼을 죽여서 꼭 감옥을 보내야 시원하겠는가? 청담고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고? 만약 그랬으면 학교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딸이 F학점 받은 건 안민석 의원 때문. 장시호는 집안 팔아먹어. 김종은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딸 영혼 죽고 육체만 살아. 나라에서 희망 꿈을 다 지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장시호가 그 조카가 갖다 줬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내놓은 그 저기 검찰에서 특검에서 내놓은 거는 제가 보기엔 강요에 의해서 걔가 그 태블릿 PC를 지껏 쓰던 거를 내놨지 저는 제 태블릿 PC를 제 이름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L자에다가 제 이름으로 제가 했댔는데 제 이름으로 제가 개설할지도 모르고 개설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거 보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저 검찰에서 조카하고 지금 이모 사이에도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제가 특검에 정말 가면은 정말 자살할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자,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최순실 씨 힘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 됐습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제주도에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일해보라. 참 다시 들어봐도 참 별 유쾌하진 않네요. 정기남 소장님 준비되셨어요? 왜 최순실이 지금 장시호가 집안을 팔아먹었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최순실 입장에서는 네. 그 박근혜와 이를테면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 네. 이런 부분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증거랄까 낸 것이 결국 장시호지 않습니까? 네. 장시호에 대한 그런 어떤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나를 망친 네가 주범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일 것이고요. 장시호는 어쨌든 제가 검찰에 본인이 많은 걸 협조했지만 나도 역시 피해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감정이 서로 지금 뭐 저는 상반된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 같다. 김용기 전 의원님,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보기 힘든 인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또 최순실 씨가 자기 딸에 하는 거하고 또 이 친척 장시호에게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섭섭함이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입장에서는 장시호가 입을 너무 많이 편안하게 놀렸다 이런 어떤 미운털이 심하게 박힌 것 같고 어쨌든 장시호 입장에서는 이모가 시키는 대로 나는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덕 본부장님. 그 최순실 씨는 그 아무리 직계 가족은 아니고 조카지만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해서 너를 믿었는데 야 내가 사람 진짜 잘못 봤다. 하여튼 사람 잘못 봤다 무슨 시리즈 보는 것 같아 지금 서로 잘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장시호 씨는 아니 뭔 소리입니까? 뭔 말씀이십니까?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저도 살아야죠.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도 내가 빠져나가야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죠, 정기환 의원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하면 그때는 최순실 씨에게는 원수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정말 너는 남보다 더 못한 왼수다. 검찰에 가서 온갖 것 다 풀어서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이 주장이 좀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장시호가 주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 출발한 국정농단이 장시호가 참여하면서 뭔가 일을 공동으로 벌인 것은 있지만 당연히 주범은 최순실인데 최순실이 장시호를 상대로 검찰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해서 네가 원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시호 쪽에서 보면 당연히 자신의 인생이 이모를 잘못 만나서 마음도 안 된 나이 아닙니까? 저 나이에 아이가 바깥에 있는데 감옥살이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돈을 받아먹고 거기에서 일정하게 호가호의를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나는 이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추락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교수님은요? 뭐 제가 보기엔 도찐 개찐입니다. 뭐 이모하고 뭐 그 사이라고 하지만 장시호도 지가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아마 최순실은 장시호를 보면서 배신자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거고 돈계하겠죠. 그런데 이제 장시호는 자기 생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모 시킨 대로 했는데 내가 뭐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둘 다 범죄자예요. 그런 면에서 뭐 무슨 큰 차이를 두고 설명할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근데요, 몰라요. 황소영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제가 돈 관계가 끝난 그래서 거예요. 답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모한테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금고도 가르쳐주고 뭘 알려준 게 뭐예요. 돈 다 빼돌리고. 제가 쓴 거 보셨어요? 안 봤는데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은 게 뭐 중요해요, 지금? 저 데자뷰입니다. 뭔 데자뷰냐. 과거에 재벌 회장님하고 그 밑에서 일하던 바지 사장이 이제 처벌받을 때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그 스토리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 장면 떠오르네. 그래서 진짜. 최순실은 너네 집 돈도 사실상 다 나한테서 나왔냐. 내가 해서 다 된 건데 이게 장시호는 그동안에 내가 수발 들 만큼 들었다. 맞아요. 이제 찢어지자. 각자 가진 거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고요. 장시호는 이번에 어쨌든 이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미지도 조금은 좋아졌어요. 잡혀간 사람 중에. 뭐 챙긴 것도 있나요? 그리고 또 돈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골드미스에 장시호는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헤어지자. 그리고 장시호는 아마 최순실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이모 좀 간이 편안히 계세요? 참. 아니 그리고 40년 지기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든 출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셨던 분과 그냥 없어야 될 사람이었던 최순실이가 도대체 진짜 무슨 관계예요? 이게 밝혀져야 돼요. 특검 관계자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곤란한 특수관계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쓰세요. 저 무슨 관계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기 나온 얘기고 특검팀 관계자는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기 곤란한 특수관계다. 그렇게 오래 검찰에서 수사해본 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일했던 관계자는 서로 필요에 의한 공생관계다. 이게 무슨 악어와 악어새인지. 박영수 특검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 관계는 분명 아니에요. 예, 들어보실까요? 예. 최순실 씨가 요즘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전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다 주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증인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서부터 본인이 주도를 해요. 네. 그건 본인 캐릭터 맞아요. 본인 성격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시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같이 일해본 과정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최순실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 최순실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최순실이 인정한과 동시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망하니까.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저랑 과시 비슷하네요. 네. 이야. 듣고 나니까 약간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순진하시기는. 이거 일부러 모른 척하지 마세요. 재밌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박주만 회장이 얘기했죠. 누나가 최순실, 정의원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 최면에 걸린다. 그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황정 소장님. 저는 21세기형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족 유행이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가족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갑자기 사회학적 분석에 또 무슨 관계냐니까. 그걸 또 다 이야기하면 또 방송이 또 어려워지니까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특수한 가족 관계다. 이재규 교수님. 예, 이게 뭐 춘향이와 향단이 관계다, 뭐 공주와 시녀의 관계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다 등등등 많이 얘기들이 억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까 앵커가 잠깐 말씀하신 제가 미리 썼는데 악어와 악어에서의 관계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공생하면서 사실은 거의 한 몸 공동체에 가까운 수준이다. 현재까지.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얘기한 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일종의 집사와 주인의 관계와 유사하다. 아주 특수한 주종 관계다. 그런데 사실상 운용에 들어가면 주종이 뒤바뀌는 관계라는 거예요. 뭘 이런 희한한 관계가 있어요? 정기현. 그걸 세 글자로 얘기하면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로서 관계가 유지됐는데 검찰에서는 그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의 처지는 그 공동체 관계가 붕괴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평생 사귀려면 어떤 경우에도 돈과 권력을 섞어서는 안 된다. 돈과 권력이 섞인 관계의 마지막은 불행하더라. 그래서 저는 저 두 관계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혹시 동업하시거나 돈을 동업으로 하시는 분은 빨리 좋을 때 끝내고 정말 영원한 친구로 남는 그런 좋은 교훈을 저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광석 본부장. 네, 저는 뭐 여러 비유가 나왔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비유로 공주와 실세 시녀의 공생 관계다. 근데 이제 옛날에 왕궁에서 보면은 실세 시녀, 오래 모신 실세 시녀는 웬만한 상궁 힘 세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높아요. 뭐 웬만한 그 소위 그 당시에 뭐 판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와도 말이야 다 가로막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실세 시녀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관계로서 그래서 공주를 또 다시 더 격상시켜야 나도 더 좋아진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 만들기에도 나섰던 거죠. 어제 노승일 부장 얘기로는 리모컨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어떻게 쓰셨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뭐 21세기 가족 관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일단면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야구나 축구를 볼 때 밖에 나서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감독이 구단을 대신해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싸움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조율하고 새로운 선수를 사오고 배치하고 활고하는 건 구단주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독이 교체된 거네 이번에. 정기남 소장님. 맞아. 노멀하게 얘기하면 경제 공동체를 꿈꾼 어찌 보면 이게 주인과 집사의 관계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특수한 뭐 삶이랄까? 살아온 이력 그게 배경이 되지 않았나도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을 다 집사한테 맡겨놨더니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는 집사가 결국은 그 권력의 정점에서 다 헤쳐먹고 있었던 거죠. 박근혜는 모른 척 동의하면서 공동체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상식적인 관계, 이 이상한 관계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이상한 정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 국민의당을 들여다보겠습니다.